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나이가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네. 주변에 보면 갑작스럽게 벌써부터 세상을 뜨는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유언장을 건강할 때 이게 너무 야 뭐 벌써부터 유언장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게요. 미리 써놓는 게 사실은 닥칠 사고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야 뭐 남길 게 없으니까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아예 걱정할 그래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오. 배우자와 직계 비속한테 가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싸우잖아요. 아니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런 경우에 비율을 좀 다르게 주려고 하면 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비율을 다르게 하려면. 그죠? 네. 나 딸을 좀 더 주고 싶어. 네, 아들보다는 네, 뭐 이런 네. 거 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깔끔한 게 네. 아내도 독자, 저도 독자, 오. 형제도 없고 저희 둘 사이에 아들 애도? 하나. 대박. 그러니까 뭐 그냥 깔끔합니다. 간소하다. 예. 쓸 진짜 필요도 간소하다. 없어요. 예. 와, 철저하네요. 신변도 그렇잖아. 뭐 애가 없으니까 뭐 법적 다툼이 없겠네요. 아니죠. 저희는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예, 저희 직계 존속이 있잖아요. 근데 직계 존속이 있을 때는 사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직계 존속으로 그래, 가니까. 그래, 근데 그래. 직계 존속이 안 계실 때 먼저 가는 사람은 아예 한 푼도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영원도 안 가요. 그러네. 야, 좀 애매하네. 아무튼 오늘 얘기가 네. 유산으로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있을 법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자기야, 난 이혼 후에 다시 사랑 따위는 없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 당신처럼 멋있는 사람이 짠 나타나다니 너무 고마워. 난 너무 행복해. 노노노노노노노노.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내가 진작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어쩌겠어.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난 걸. 우리의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정말 서로한테 잘하자. 두 번째? 자기야, 나 두 번째 아닌데? 무슨 소리야? 두 번째가 아니라니. 아들 셋 있다면서. 아들은 셋이 맞지. 자기야, 근데 나 사실 재혼이 아니고 삼혼이야.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우리 자기? 결혼을 두 번 해서 아들이 셋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아내한테 몇 명, 둘째 아내한테 몇 명,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와이프랑 아들 하나 낳았고 두 번째 와이프랑 또 아들 하나. 근데 또 한 명은 내가 첫 번째 이혼하고 그냥 그 사이에 살짝. 와, 나도 아들이 둘 있지만 와, 엄마 다른 아들이 셋이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와. 서프라이즈. 이혼 후 5년 만에 사랑에 빠진 금녀 씨. 하지만 남자친구 법도 씨는 과거가 꽤 복잡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금녀 씨는 법도 씨를 사랑하기에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기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없는 우리 태랑이 키우기로 한 것도 집도절도 없어서 자기 전셋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게, 정말 이 좁은 내 전셋집에서 우리가 신혼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앞으로 내가 태랑이까지 데려와서 엄마처럼 잘 키울게. 비록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 애들 두 아들은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울게, 여보. 고마워. 나도 태랑이랑 자기한테 잘할게. 우리 평생 행복하자, 자기야.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꼴이 나고 법도 씨가 첫 번째 이혼 후 얻은 아들을 함께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16년이 흐른 어느 날 금녀 씨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우 기침은 계속 나고. 이 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여보, 매일 아파서 어떡해. 아니, 여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뜨면 아니, 이거 여보 명의로 해놓은 재산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친구가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은 재산이 내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자기의 전처의 아들들한테도 간다던데? 야 뭐야? 재산 상속? 자기야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아픈 이 상황에 나는 안 주고. 아니 진짜 아주 만약에 말이야 진짜. 아니 그게 지금 걱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그런 여자였어? 이 재산 다 당신 명의로 해놨는데 아니 그리고 집이랑 연금이 전부인데 나랑 태랑이는 어떡해. 아니 나한테 아들이 셋이나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그 재산이 아깝다는 거야? 정말 실망이다 내가. 어? 아, 나 죽겠네 진짜. 아, 나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 아, 이 경우 진짜 복잡하겠어요. 복잡하네요. 진짜. 야, 보니까 지금 전처 2명, 예. 엄마 다른 아들도 셋이나 그러니까. 있고 현재 와이프는 예. 금녀 씨고. 아이고. 저도 예. 이제 법대랑 1년 정도 하면서 네. 대충 각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네. 보면은.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배가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지. 이 남자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금녀 씨의 그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재산을 일군 거예요. 그런데 또 명의는 또 다 남자 앞으로 해놨어.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사람 진짜 천사네. 천사예요, 천사. 어떻게 이런 네, 생각을 했어, 네. 진짜.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갑자기 네. 법도 씨가 세상을 떠나면 정말 그 금녀 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남편 전처 아들들과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됩니까? 아,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 이상 어쨌든 이거는 진짜 그렇죠. 금녀 씨 입장에서는 네, 명의가 그 피상속인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법정 상속인 앞으로 다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아, 그러니까요. 게다가 만약에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금녀 씨가 죽기 직전이라도 이혼을 하면은 네. 이 재산의 반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 가져가는데 지금 아들이 셋이고 자기까지 하면 4분의 1 가져가는 거야? 네, 아니요. 4분의 1이 아니고 1대 1.5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0.5를 더 가져가지. 네, 0.5를 더 가져가니까 9분의 3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혼하면 반을 가져가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속 순위가 법적으로는 민법 100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배우자는 직계 존속 또는 비속, 1, 2순위와 동순이에요. 배우자는 동순입니다. 9분의 억울할 3. 수 있겠어. 왜냐면 네. 두 아들은 맞아요.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녀 씨 전세 자금으로 신혼 네. 시작해서 집도 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9분의 3밖에 못 가져간다.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법도 씨가 유언장을 미리 써가지고 그 나눠주는 양을 좀 아내한테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법도 씨 태도가 유언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버럭 화를 냈잖아요. 네. 예. 자, 만약에 법도 씨가 유언을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어요? 네, 민법 1008조의 2에서 기여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여분이라는 거는 공동 상속인 중에서 망인을 상당 기간 뭐 동거, 간호 뭐 이런 그밖의 방법으로 뭐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특별하게 이제 기여해야 돼요. 공동 재산 증가에 이런 경우에는 재산 가액에서 기여한 만큼에 대해서는 먼저 공제를 합니다.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다. 이거는 기여자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라고 내가 아예 이 빼놔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네. 이건 내 재산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가 네. 그건 빼고 네. 나머지 중에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 금녀 씨가 9분의 3보다는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여기서 금녀 씨의 경우는 기여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금융 씨의 경우에는 맞벌이도 당연히 이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네. 그러니까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 특별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여도는 상속 재산에서 빠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집이 없었고 부부 공동 생활에서의 부양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부양을 했다. 요 정도로 본다면은 이것도 이제 기여분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유언장을 네. 안 쓸 것 같긴 한데 네. 금녀 씨가 아닌 아들들에게 다 줘버린다. 라고 만약에 썼어. 네. 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금녀 씨의 기여를 인정해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야, 이러면 진짜 억울하겠는데. 이게 참 법이 굉장히 또 오묘해요. 네. 이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네. 이 유언에 우선할 수 없다. 이런 또 조항이 그러면 있어요. 아들들한테 다 줘버린다 그러면 금녀 씨는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언으로 해서 끝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언을 해놨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무조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금녀 씨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지 않은 시점에서 금녀 씨가 할 수
수 있는 어떤 대책, 방법은 네.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 사실 네. 이제 남편도 자신을 평생 그렇게 같이 함께 생활을 했고 재산도 같이 일군 건데 맞아요. 이럴 때 갑자기 이제 다른 아들들 여태까지 만나지 않고 교류하지 않았던 아들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네. 금녀 씨에게 주도록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좀 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라도 공동 명의로 좀 변경을 해두면은 좀 낫겠다. 재산을. 네, 공동 명의. 그러네. 그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리즈너블한 요구죠. 그렇죠. 네. 금녀 씨가 이제 같이 소소한 재산은 만들었으니까. 금녀 씨 앞으로 바꿔두는 게 좋겠다. 그러네. 하는 조언을 그건 해줄 드릴게요. 수 있잖아, 여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야, 내가 보니까 신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잘 알고 있네요. 보니까 상속에 관심이 많아. 누구 상담을 많이 했거나 네. 본인이 여기에 관심이 아, 많은 거야. 상속 사건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진짜 형제들끼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 정말 지칩니다. 아유, 지쳐요. 형제도 있고 정도 있고 이 가족이란 게 있잖아요. 서로 좀 양보하고 타협하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죠. 저도 아직 상속을 안 받아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좋게 인간 사는 세상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자, 최근에 문자가 진짜 많이 오는데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옵니다. 땡땡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신용 좀 좋아졌나 봐요? 이게 그거잖아요. 대출이자 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신용 관리를 잘하죠. 왜? 대출을 많이 쓰거든요. 네. 잘 갚고. 금리 인하 요구권.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으실 거예요. 이 금리 인하권이라는 말 그대로 내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은 은행에 대출 이자를 인하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2002년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하던 건데 2019년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이 표준화돼서 신청 요건이 딱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은행에서 친절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손해인데 뭐하러 일부러 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대출 이자 내리려고 우대금리 받으려고 급여 통장도 바꾸고 적금도 새로 만들고 난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쉬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금융위에서 네. 이게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자한테 그 대출 기간 중 연 2회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취업한다든지 아니면 승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산이 증가하다든지 개인 신용 평가 점수가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이게 실명 확인 서류 챙겨서 영업정을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금리 인하 신청 요건 표준안에 따르면 그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외에도 그 우수 고객에 선정된다든지 그 기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사는 이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불공정 영업 행위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리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은 네네. 약정 시부터 내려간 금리가 적용되고요. 네, 또 지난해 12월 9일에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아주 이런 정보들은 꿀팁이잖아요. 꿀정보. 네. 법이 어려운데 뭐 좀 모르면 어때? 법 없이도 난 잘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득이 되는 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독은 싹 빼드리고 득이 되는 그런 법을 그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본방사수 거듭 부탁드리면서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란!